저는 9월 5일 집담회에서 살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는 진단 타이밍이다.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페미니스트 정치인을 키우는 일이다. 두 가지였거든요. 이준석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준석 가기 정치 얘기 좀 해요. 어쨌든 정치. 어쨌든 이준석 씨가 딥페이크 야, 되게 친절하게 불러준다 이준석 씨가. 딥페이크 사태에 있어서 그가 한 일은 사태의 축소가 핵심 목표였어요. 제가 칼럼 하나를 할애해서 이준석이 어떻게 사태를 축소하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걸 쓴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손리훈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뻑가의 말을 받았어서 700명이라고 얘기해. 이것도 정말 약간 꼭 코테이션을 달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뻑가를 말을 받았었다. 이준석이 마치 컴퓨터 공학과라서 본인이 계산해서 700명 뽑아낸 게 아니라 뻑가의 말을 받았은 거예요. 700명. 그다음 700명이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인하대 사건과 서울대 사건이 그 딥페이크 방에 들어왔던 사람들만 수천 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준석이 뭘 했냐. 예를 들면 교육부와 관련해서 교육 현장에서 교실에서 이 선생님이 아마 딥페이크 관련된 사태 있고 난 다음에 뭔가 걱정이 되셨는지 그 설문조사에 잘된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설문조사 때 어떤 뭐 간단한 설문조사를 교실 뒤에 붙여놓고 뭐 딥페이크 관련해서 뭐 심각성을 느끼느냐, 뭐 경험한 적이 있냐, 목격한 적이 있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조악한 설문이 돌아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또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싹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심하잖아요. 딥페이크는. 그런데 지난 7, 8월 달에 미국에서 미국 공립학교 1530만 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관련된 조사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조사예요. 뭐냐면 누가 이 문제를 겪고 있는가. 누가 이 문제를 겪고 있느냐.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조사예요.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가?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심각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교사들이 생각하는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학부모들은 얼마나 다르냐? 학부모가 제일 덜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교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식의 이제 조사들이 아주 간단한 조사가 굉장히 대규모 조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냐? 저는 이준석 같은 사람 때문에 이걸 우리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예산 배정해서 지금 당장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간 게 아니라 이거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얘기가 거기서 멈춘다고요. 그냥 한마디의 어떤 문제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회 전체에서 이 딥페이크와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식의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키를 주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그런 발언들을 축소의 발언들을 축소만 한 게 아니라 심지어 겁을 주죠. 과잉 규제, 축소와 겁 주기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맞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걸 하면 뭔가 산업의 문제가 마치 한국의 큰 기업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기업력이 떨어지는 거기도 하고. 근데 완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AI 윤리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가 경험했던 적이 있잖아요. 인간 복제 관련된 문제들. 그 복제 기술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윤리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앞으로 못 나갔습니다. AI 윤리 문제가 해결된 기업과 해결되지 못한 기업이 있다면 해결된 기업이 표준화된 기술로 채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기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도태될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뻑가랑 이준석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없게 된 오늘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막 산술적으로 이런 말 하고 그다음에 무슨 라디오만 나오면 그렇게 사자성어 얘기 좋아하거든요. 사자성어로 우아하게 얘기하지만 새벽에 홍매화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그 사자성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됐지. 명박사가 해준 얘기였어. 자기가 삽질 안 하고 처단시킨다고. 저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듣고 싶은 이야기 그럼 어떻게 이제 여성 정치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우리가 당장 진단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해결책들을 서둘러 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그쵸. 딥페이크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정치권에서 거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소하거나 공포를 주는 방식으로 무화시키려고 할 때 제대로된 목소리를 처음 이제 대중적으로 냈었던 게 박지원 장혜영인데 둘 다 원내에 없다. 원해죠. 원외다. 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박탈감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은 안에 있는데. 내 말을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총선 지나면서 그런 생각 하긴 했어요. 누굴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미워하면 다 원하는 걸 이룬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미워하지 생각들을 말아야 좀 하게 되죠. 그리고 어쨌든 오늘도 이제 방송으로 오면서 박지영, 장혜영 두 사람이 하는 유튜브들을 좀 들으면서 왔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정치와 법의 언어로 입법기관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니까 법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젊은 여성 정치인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했거든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하자면 우리는 이준석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남쪽 커뮤니티에 영향받고 있는 남자 의원들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다수의. 알고도 알면서 알면서 사건. 그 문장 알면서 사건 아시죠? 국회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딥페이크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이제 법안 통과를 소지라든지 뭐 시청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법률 규제와 관련된 범위를 확대하는 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알면서를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게 김용민 의원입니다. 근데 김용민 의원이 거의 그 속기록의 한 바닥을 차지하면서 알면서를 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알면서를 안 넣었을 때 알면서를 안 넣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안 넣었을 문제. 때 자기한테 갑자기 어떤 링크가 왔는데 그 링크 우연히 눌렀다. 잘못 눌렀다. 우연히 잘못 눌렀을 모르면서 때 눌렀다. 모르고 눌렀는데 그게 딥페이크였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런 소지가 되기 때문에 고의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표시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사실 국힘 의원의 아마 이제 김승원 의원인가가 약간 한심해하면서 모든 법은 고의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알면서를 거기 넣을 거면 모든 법에 알면서를 넣어야 된다.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선의 경찰들과 수사관들과 뭐 등등에게 고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한 번씩 환기하기 위해서도 꼭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고의여야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건 뭐냐면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몰랐다고 맞아. 얘기하면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가해자들에게 혹은 가해자들이라고 홍매화를 심으면 보이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렇게 지금,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알면서 그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 논의 자체를 거의 주도합니다. 그러면서 알면서로 논의를 국한해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다른 의원들도 그래 알면서 넣거나 아니면 일단 이걸 통과부터 시키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알면서 넣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또 그렇게 법상 다르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 김용민 의원에게 알면서 넣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저는 그 부분에도 사실 의문이 있는데 이 알면서를 넣는 것은 이 알면서를 넣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양한 남쪽 커뮤니티에서 걱정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유통됐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그걸 아마 봤지 않았을까. 아니면 알면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남쪽 커뮤니티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변호사 집단한테 들었을 수도 있지.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걸로 유명하신 김용민 의원은 상당한 수준으로 남쪽 커뮤니티의 여론을 신경을 쓰시는구나와 알면서라고 하는 그 딥페이크 관련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사안으로 정말 11차 회의인가 7차 회의인가는 거의 그걸로 점철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게 만드는 과중에 박지원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그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더 열심히 얘기했을 텐데 그 알면서란 문제가 이런 걸 자기가 성평등 정치의 구현자라고 하는 것을 딱 잡고 가는 사람이 국회 안에서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얘기를 쭉 끌고 가고자 했을 때 그게 막아지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사실 알면서가 들어가면
현장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막 경찰들이 그 누구는 알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다 그걸 다 구별해야 되니까. 혼란이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돼 다 몰랐다고 얘기할 그리고 텐데. 참고로 경찰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걸러진다. 그게 우연이거나 일회성이거나. 근데 우리한테 기소가 될 정도로 온 사건들은 수십 개의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링크가 있는 거예요.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그런 식으로 아주 우연히 얘기되는 그런 식의 경우에는 거의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 법원에 가더라도 다 인정되잖아요. 그런 게 정말 모르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리고 텔레그램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텔레그램 규제는 어렵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수사기법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되게 다양한 형태로 시작하고 있고 되게 중요한 건 어저께 원은지 활동가가 얘기해 준 것은 하나의 어저께 강의 때 원은지 활동가가 경찰이 어떻게 잡았냐 텔레그램 잡기 굉장히 어렵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거의 2년 넘게 서울대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가해자랑 라포까지 형성하면서 잡았잖아요. 네. 인하대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건이지만 거기도 어떤 동아리 멤버가 이제 가해자였는데 보통 피해자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특정하면서 알게 아까 되거든요. 똑같은 다큐멘터리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 명을 딱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폰을 털면서 그 사람이 줄줄이 공유했던 나오는구나. 방들에 같이 공유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반드시 잡힌다니까. 네, 그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의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피해자를 같이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잡힌다는 겁니다. 경찰은 포기하고. 경찰이 경찰이 거기서 같이 경찰이 협조를 하고 움직여주면 피해자는 안 된다. 피해.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누가 얘기했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어차피 안 된다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무책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준석 어떻게 끌어내려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무래도 근데 이 선거 무효라도 왜냐면 그가 바로 양두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 김건희 특검 가서 이준석 참고인으로 부릅시다. 그렇죠. 김건희 특검 가서 이준석 참고인으로 굉- 가고 굉장히 언론은 특검을 지지하게 되네. 언론은 그 전에 이준석을 스피커로 부를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 가서 참고인으로 부르는 사람으로 취급해줘야 돼요. 근데 언론이 너무 좋아해요. 홍매가 이준석은. 그렇죠. 네, 어쨌든 좀 그 얘기 하려면 또 한참이지만 이제 지쳤다. 언론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언론은 이준석 씨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이것도 좀 나는 좀 질문이죠.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딥페이크가 그렇게 큰 문제이고 이준석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말하자면 정치인으로서 과방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이준석에게 그 이후에 방송에서 딥페이크 의견을 묻지 않아요. 딥페이크 얘기를 언론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건 문제예요. 네. 왜냐면 지금 국감에서 딥페이크 관련한 질의를 했던 사람 자체가 몇 명 안 되거든요. 이렇게 큰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련해서 공부를 했을 거고 발언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언론에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그 다음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 다음에 팔로업을 안 하니까 일이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진짜 문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만들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